엄마, 질문 있어요. 캥거루 새끼가 묻는다. 난 엄마 주머니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요? 29살 종아 씨도 궁금하다. 오늘 어머니께 받은 이 용돈을 언제까지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용돈이요?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공중에 멈춰 설 수 있으며 한 곳을 뱅뱅 도는 것도 가능한 헬리콥터. 옷 고르기, 치장하기, 먹고 자고 딸의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있는 아버지. 늘 나의 든든한 백이 돼주는 우리 엄마. 때를 쓰는 것조차도 예뻐 보이는 우리 아들. 부모와 자식,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인 그들 사이에 요즘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개강을 앞둔 서울대학교. 교정 가득 함성이 울려 퍼진다. 오리엔테이션 출발 직전,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과 그들을 이끌어줄 선배들이 어울려 의기충천, 신명나는 발대식을 하는 중이다. 좀 이제 더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서 제가 할 걸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내가 어떻게 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에 좀 더 맞게 살아가는 그런 면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 틀에 짜여져 있던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벗어나 낯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은 떨리는 가슴으로 출발을 맞는다. 이 문턱을 넘기 위해 십수년을 공부에만 매달려왔다. 꿈은 이루어졌고 갑자기 이제부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지금 청소년기하고 다른 청년 서울대학교 교양과목 강의실. 빈자리가 거의 없이 만원이다. 특히나 신입생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이 강의의 제목은 흔들리는 20대. 라는 그러한 그 통일성이고요. 요즘의 20대 대학생들이 왜 흔들리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색해보는 시간이다. 관심이라든지 또 간섭이라든지 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아무래도 굉장히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고 있고 어떤 선택의 문제 같은 것도 되게 관여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학교를 끝나면 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바로 들어오게 그러니까 시간을 아예 짜놓으시고 그거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20살에 시작한 대학생활. 정해진 수업 시간표가 없다. 담임 선생님도 내 책상과 걸상도 따로 없다. 강의를 듣고 학점을 받는 것은 오로지 내가 할 나름이다. 그동안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라시는 대로 생활해왔던 학생들은 갑자기 주어진 무한 자유와 그만큼의 책임에 부담을 갖는다.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하는데 겁이 난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흔들리게 되고 무언가를 찾아가야 되고 찾는데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 생활에서도 결국은 부모님들에게 의존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것도 부모님하고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전공을 찾아가는 것도 부모님하고 의존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워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소유하는 그러한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곽금주 교수가 이끌고 있는 발달심리학 연구실. 최근 이곳에선 독특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뭔지, 그것이 아동의 심리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영유아 종단 연구. 생후 5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4살이 지났다. 20개월 된 아이가 엄마 곁에서 논다. 얼핏 보면 연구 자료로 주목할 만큼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이 화면이야말로 한국 부모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자료다.
지금 이 저희 한국 테이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테이프이 전부 미국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서 코딩을 하는데 이제 장면을 보면서 근데 그쪽에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저희한테 메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연락도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러한 걸 보고 왜 그러느냐. 보통 미국의 경우에는 아기 혼자서 놀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기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엄마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러한 그 장면이 주로 있는데 반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엄마가 아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엄마한테 뭐 조금이라도 이거 해달라 하는 식의 그러한 신호를 보이고. 연구는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건은 똑같다.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엄마가 곁에 있으면 된다. 그런데 양국의 엄마들은 참으로 달랐다. 48개월이 된 아이에게 엄마랑 집을 그려보라고 주문했다. 주저없이 집에 테두리를 그려주는 엄마. 아이는 엄마가 그어놓은 선을 따라 그림을 그린다. 지붕을 만들고 문을 달고 집 안팎을 예쁘게 꾸미는 건 엄마지 아이가 아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굳어지다 보니까 아이도 엄마가 뭐라고 지시하기 전에는 함부로 선을 긋지 않고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뭔가 지시해주기를 기다리게 되고 엄마도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지시 안 해주면 애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일이 자 여기에는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손으로 짚어주면서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같은 조건의 미국 엄마와 아이들은 어떨까? 엄마는 먼저 어떤 집을 그릴지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아이가 그리는 걸 지켜본다. 삐뚤빼뚤 그려진 아이들만의 집. 하지만 그림을 그린 건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 아이들의 그림에는 반듯하게 그려진 집과 예쁜 꽃들이 가득하다. 과연 이 두 장의 그림은 무슨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아이들이 사실은 10년, 20년 성장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거를 저희가 알아보는 연구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긴 한데 추측컨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의존되어 있고요. 과잉적인 보호를 받아서 커나가게 된다면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캥거루족의 성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 4개국 청소년들의 자립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 아이들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른 아침 김찬, 엄마가 찬호를 깨운다. 김찬.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흔들어도 찬호는 쉽사리 잠을 털어내지 못한다. 찬호 학교 가야지. 응? 얼른 씻고 얼른 밥 먹자. 얼른. 어떻게 하면 아이가 기분 좋게 잠을 떨칠 수 있을까? 엄마. 엄마는 매일 아침이 숙제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아이고. 아이고. 할 수만 있다면 4시간이라도 뚝 떼내어 찬호의 잠자는 시간으로 주고 싶다. 지금 7시 넘었어요. 얼른 엄마가 여기 했잖아 쑥쑥이. 찬호를 낳은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이 됐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낳은 아이. 엄마에게 찬호는 하나밖에 없는 그야말로 금쪽 같은 아들이다. 나 조금 줘. 몸에 좋다는 잡곡 골고루 넣어 갓 지은 밥. 엄마는 찬호에게 늘 새밥을 해서 준다. 찬밥 이런 걸 싫어해요 찬호가. 금방금방 해줘야 돼요. 좀 잘 먹으면서도 좀 까다로운 거 있죠. 일찌감치 아침 식사를 끝낸 엄마와 아빠는 찬호의 식사 시중을 든다. 이제는 제 혼자서 밥 먹을 나이는 될 듯도 한데 매일 아침 찬호는 이렇게 아침상을 받아 먹었다. 어느 부모라고 예외가 있을까마는 찬호 엄마 아빠의 정성은 특히나 극진하다. 4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이. 찬호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마의 분신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귀하디 귀한 아들. 찬호를 위해 엄마 아빠는 못할 게 없다.
비슷한 시각 한창 아침 준비에 분주한 김상진 씨. 아침 준비에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예사롭지는 않다. 이 모든 게 딸을 위해 만들고 있는 호박죽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찹쌀가루거든요. 찹쌀가루는 제가 5일장인가 가서 이제 사서 이거를 이제 방앗간에서 이제 뽀아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찹쌀가루가. 재료 준비, 소스 만들기, 모든 음식 장만을 김상진 씨는 손수한다. 혼자 먹을 거라면 이렇게 공을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상진 씨가 짜놓은 일주일 식단은 바로 딸을 위한 것. 놔야지. 아침 준비가 끝나자 김상진 씨는 딸을 깨운다. 야, 얼른.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딸. 아버지는 언제나 음악과 함께 딸을 깨웠다. 알람을 몇 개씩 맞춰놔도 잘 못 일어나는 딸은 용케도 아빠의 목소리와 음악 소리에 잠을 깬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별하나는 아버지와 둘이 생활한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라 떨어져 지낸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시작된 기러기 가족. 보통은 엄마가 자식 뒷바라지를 하게 마련인데 김상진 씨가 당신이 하고 싶다고 나섰다. 이부자리 정돈하고 밥상 차리고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아버지. 딸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 아빠가 없으면 뭐랄까 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껏 질서 있게 생활했던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밥도 내가 차려 먹고 뭐 그런 거 일어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아빠가 해주니까 고마우면서 미안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5, 6, 7, 9, 10. 아버지 덕분에 느긋한 아침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다 큰 딸이 이래도 되나 싶다. 어때? 근데 난 밥알이 들어간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밥알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또 부드럽게 한번 해봤지 오늘은. 그 다음에는 밥알 있는 걸로 하자. 그 소스는 안 좋나 이게? 간장 소스보다? 간장 소스가 전 좋은 것 같아. 그래 다음부터는 다 간장 소스로 다시 할게. 내가 볼 땐 내 인생이라는 게 자식을 이쁘게 키우는 거. 부모라면 뒷바라지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내가 내 행복이다. 또 얘 때문에 나는 존재하지 않느냐. 뭐 그런 감정이 들 때 굉장히 저는 뿌듯해요. 시내에 나갔다가 색깔이 너무 좋아 샀다는 빨간 구두. 아니 앞신호가 청바지 괜찮아. 이거 뭐야? 진한 빨간색을 부담스러워하는 딸에게 예쁘니까 신어보라고 권한다. 이게 세트가 맞잖아. 대부분의 아빠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딸의 옷과 액세서리 같은 작은 것에까지 김상진 씨는 관심이 많다. 여기도 색깔이 있잖니 귀걸이에. 이거랑 맞잖아. 그래 그럼. 그럼 보는 눈이 내가 낫지. 일찍 와. 너무 늦지 말고. 조금 늦으면 전화 내가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단장하고 집을 나서는 딸. 아버지의 사랑이 고맙기도 또 부담스럽기도 한 아침이다. IMF 10년. 이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말도 식상할 지경이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취업 박람회장을 찾은 청년들은 하나라도 더 정보를 얻으려고 열심이다. 그런데 박람회장에 의외로 자녀와 함께 참석한 부모들이 많이 눈에 띈다. 옛날에는 자식이 학교만 졸업하면 부모 할 노릇은 끝났다 여겨졌는데 요즘은 자녀의 일자리를 찾는 일에도 부모의 몫이 남아있는 모양이다. 너무나 소홀하게 대했던 거 그냥 자기 전공만 찾아서 하면 되겠지 했던 게 그런 게 최사. 어떤 면에는 빨리 이민을 못 간 거 후회도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찾는 당사자들보다 더 애가 타는 심정. 취업 박람회에 등록하고 정보를 찾아다니는 부모님의 노력은 청년들보다 더하면 됐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 지원 서류 줄을 서 있는데 어머님들만 계속 아주머니들만 서 계시더라고요. 학생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만 그 순서가 딱 되면 저쪽 그늘에 앉아있던 아니면 벤치에 앉아있던 딸이나 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와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고 기다리는 것도 엄마가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애 힘들까 봐. 아버지와 함께 취업 정보를 보고 있는 이종화 씨. 30이 코앞인데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에 대한 눈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월급이 적건 많거나 떠나서 집에서 가까워야지 우선 모든 게 주니까 좀 그런 거만 좀 따질 그 외에는 그렇게 따지는 게 없어요. 최대한 있으면서 제가 이제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죠. 취업 박람회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간이 면접. 의사 전달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복합적 면접 중인 아들의 곁에 선 아버지는 만감이 교차한다. 20명 남짓한 직원을 두고 자그맣게 사업을 했던 아버지에게 면접은 꽤나 익숙한 일인데 아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 감회가 다르다. 2번이나 직장을 그만둔 아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탓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직장을 잡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 밖에 나가봐야 돈만 쓰지 싶어서 외출도 잘 않는다는 종화 씨. 공부도 하고 조카도 돌봐주면서 소일하고 있다. 누나네 식구들까지 함께 살고 있어 종화 씨네 아침은 시끌벅적하니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아직은 엄마, 아버지 밥을 먹는 게 괜찮은데 부모의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무임승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같이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지들끼리 따로 살고 그래야지. 저보다 안 돼. 내쫓으면 나간대요. 내쫓으면 나가야지. 나갈 때 있어? 신문지 들고 나가야지. 글쎄요, 저는 그래요. 아빠하고 달리 나는 그냥 끌어안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종화 씨는 취업을 한다 해도 부모님 곁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 집에서 다니면 이제 빨래도 안 해도 되고 밥값이나 여러 가지도 안 되고 빨래비도 안 되고 와서 그냥 씻고 그러고 바로 자면은 자고 아니면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면 되니까 이제 부모님께 의지해 사는 것에 익숙한 젊은이들. 그만큼 취업도 직장 생활도 쉽지는 않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런 젊은이들이 반가울 리 없다. 어떤 지원자는 그래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국민 학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답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수집했는데 안 오는 건데 전화해본 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직접적으로 엄마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중고등학교 때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꾸중을 받았을 때 가서 따지듯이 회사에 직접 찾아와서 그런 부분을 인사 담당자한테 따지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 뒤에서 그 직원을 배후 조종하는 거죠. 부모님 품속에서 오냐오냐 하며 자라다 보니까 그 내 생각이 가장 옳고 그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직 속에 뛰어들다 보니까 충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순진해요. 순진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유지의 전략으로서 지원자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가족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부모님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시행하는 게 합격을 시키면 제일 먼저 학교에서 발표와 동시에 하는 일이 부모님께 화환을 보내요. 자녀가 입사를 한 뒤에도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부모들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 기업은 직원은 물론이고 직원의 부모들까지도 회사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뭐 일단 잘 키워주시고 고맙고요. 자식을 잘 키워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신입사원의 부모에게 꽃다발을 보내는 것은 그 전략 중 일부일 뿐이다. 혹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한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현장.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6주간의 과정이다. 목도 마르고 숨도 차고요. 죽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고 너무 좋습니다. 다리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하게 생활해왔던 젊은이들이 힘겹게 신고식을 치른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팀워크의 가치를 배우고 내가 아닌 우리의 의미를 깨닫는다. 이런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초년생들이 가장 그거 하는 게 이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그런 사회에 대한 적응이 될까, 또 낯설은 사람들, 부모 곁에 있다가 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 사회에 자기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인데, 저희가 연수 프로그램에 그거를 불식시키고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항상. 새벽부터 시작해 자정이 넘도록 계속된 행군. 눈발이 날리고 강풍이 부는 속에서 40km가 넘는 산행 코스를 소화한다. 되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 아버지가 펴주시는 포근한 이부자리가 너무도 간절하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배들은 말한다. 부서 배치를 받고 실무에 들어가면 이보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부지기수라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저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이게 참 성장 속도, 본인의 철학도 없는 듯이 느껴질 것 같고, 이슈가 돌아와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부모님에게 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방법의 의사 결정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죠. 힘든 일, 싫은 일은 피하고 보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고민도 많아졌다. 입사 후 1년도 안 돼 회사를 그만두는 신입사원들. 그들이 돌아가는 곳은 다른 직장이 아니다. 바로 부모님의 곁이다. 내가 왜 찐빠를 먹는지도 모르겠고, 일은 되게 힘들고, 이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우리 엄마가 나 줄 만한 돈밖에 안 드는 돈을 받자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참 한심하고, 게다가 뭐 386, 뭐 4호정,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내가 기껏해야 20년을 할지 뭐 몇 년을 할지 알 수 없고, 아 그러면 고시보지, 그런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해왔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시험 공부예요. 이제 좋은 대학 나오고 영어만 잘한다고 능사인 시절은 지났다. 기업들은 이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인재들보다 강인한 생명력의 잡초형 인재를 선호한다. 시험 점수가 곧 능력이 아니라는 걸 기업은 더 잘 알고 있다. 인재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화창한 봄날 주말의 도심공원. 학생들이 장애 아동들과 나들이를 나왔다. 봉사활동 점수를 위한 것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가치를 얻는다. 그런데 이런 기회조차도 몇몇 부모들은 허락지 않는다. 공부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고3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봉사활동을 좀 하고 우리 아이에게 그 시간을 부여를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몇 시간 써달라고 1시간만 해도 4시간 뭐 5시간 썼어요. 사실은 좀 공평하진 않잖아요. 네, 자식이 힘든 거 못 본다는 거 그런 거겠죠. 성적이 전부가 아닌데 부모들은 오로지 그 하나에만 매달린다. 자녀가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부모의 의지는 갈수록 아이들을 나약하고 무능하게 만든다. 1학년 담임할 때 같은 경우는요, 빗자루로 청소하는 법부터 처음에 가르쳐주고 청소를 해야지, 빗자루 안 해보고 대걸레 안 해본 애들도 많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 방 청소를 안 해봤는데 학교 와서 빗자루를 언제 잡아보겠어요. 어떻게 해보겠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가르쳐온 부모들. 오늘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왔을 뿐이다. 엄마 아버지가 거의 대학 입시로 매진하는 무슨 총사령관쯤 돼요. 그러니까 입시 정보를 엄마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차로 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학원에 보내고 하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스케줄을 짜는 것은 엄마이지 아이가 아니에요. 선택도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참고서 선택까지도. 수업이 끝난 늦둥이 찬호의 방과 후 일과가 시작됐다. 험한 세상 막아줄 방패막이로 시작한 태권도에서부터 EQ 발달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피아노까지. 방과 후 찬호가 다니는 학원은 모두 5개.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작아 보이지는 않는다. 찬호 엄마가 출판 물류창고에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월급은 고스란히 찬호의 학원비로 들어간다. 찬호를 위해서는 뭐는 못해, 다 하지. 찬호만 생각하면 힘들어도 전혀 힘들지 않은 엄마다. 엄마, 나 끝났어. 영어 끝났어. 영어. 이제 수학. 수업 재밌어? 알았어. 엄마 왜 엄마? 천원 왜 안 줬어? 몰랐지. 잊어먹었지. 배고파. 나 배고파가지고. 엄마가 가서 줄게. 알았어. 가서 줄게. 엄마 갈 거야. 조퇴를 하고 엄마는 찬호에게 달려간다. 깜빡하고 아침에 용돈 주는 걸 잊었더니 찬호가 단단히 뿔이 난 모양이다. 간식을 못 먹었으니 배도 많이 고프고 화가 날만도 하다. 엄마는 찬호가 못내 걱정이다. 회사에서 학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엄마는 창너머로 찬호를 보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는다. 학원의 다른 아이들까지도 한 번에 찬호 엄마를 알아볼 정도로 각별한 모자 사이. 가방까지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 찬호. 당장이라도 군것질을 하러 갈 태세인가 보다. 엄마는 그런 찬호를 붙잡는다. 공부를 다 끝내고 가자 한 것인데 안 그래도 배고프고 심통이 나 있던 찬호는 싫다고 주저앉아 버린다. 2,000원 줘. 찬호와 엄마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엄마는 때를 쓰는 찬호를 달래는 일이 가장 진땀나고 힘들다. 5분만 더 하면 끝을 낼 수 있는 숙제. 물론 그 5분이 아이에겐 50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법. 공은 이제 엄마에게로 넘어갔다. 이따 엄마가 넣어줄게, 얼른. 무엇을 야단치고 또 어떤 것을 받아줄 것인지. 그리고 지금부터가 바로 엄마와 아이의 작은 일상들이 습관이 되어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근데 제가 좀 배고픈 걸 못 참긴 해요. 근데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엄마가 있고 하니까 좀 어린 양 하느라고 이제 좀 오버가 되긴 됐는데. 아이를 혼내면서도 속으로는 안쓰러운 게 엄마의 마음이다. 오늘도 엄마는 찬호에게 지고 말았다. 애당초 싸움이 되질 않는다. 찬호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울면 된다는 것을. 늦는 거야? 언젠가는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으며 제 욕구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나 아직은 더 찬호의 뜻대로 해주고 싶다. 앞으로 힘들 일이 많은데 굳이 벌써부터 아이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다. 배고프다 그래갖고서 왔는데 결국 사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이제 배고픈 것도 그거 먹어도 가실 수 있죠. 애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 말도 일리가 있죠. 아까 이제 그 사 먹으러 갈 건데 이제 못 가게 했으니까 그게 좀 저기 하다는 건데 그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게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막 고집을 부리는 건데. 애써 찬호를 감싸는 변명을 하지만 엄마는 안다. 기분 좀 풀렸어요?
찬호가 더 크기 전에 가르칠 게 많다고. 찬호야. 자꾸 미루다 보면 영영 기회를 놓쳐버릴지 모른다. 가방에 있어? 집안 대청소도 당연히 엄마가 다 하는 거고, 학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양말 벗어놓으면 그거 챙기는 것도 다 엄마가 하는 거고. 아니죠. 그건 아이들을 시키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예 요구도 안 하세요. 어릴 때 너무 어려서. 청소년이 되면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쁜 애들을 그걸 어떻게 시켜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기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정도도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안쓰러워서 못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자기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로 크는 그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한글을 떼고 구구단을 외우듯이 기본 생활 습관도 때 맞춰 익혀야 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 사랑이다. 오랜만에 종화 씨가 외출 준비를 한다. 지난번 박람회 때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정식으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아들의 매무새를 다듬는 어머니 손길에 정성이 가득하다. 이쁘네요. 가서 이제 면접이나 잘 보고. 아이고 차비 보이게 줘. 응. 차비 잘해보고. 집을 나서려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슬며시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준다. 뭐 받았어요? 용돈이요. 자랑으로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떤 때는 속상해서 조금 줘서 내보냈다가도 좀 마음은 안쓰럽고 더 줄 걸 했다가도 그냥 그래요. 안쓰럽고 그냥 막 속이 상하죠. 뭐. 회사까지 차로 20분이면 된다. 이만하면 집 가까운 회사에 다니고 싶다던 종화 씨의 조건에 딱 맞는 곳이다. 아들을 데려다주고 돌아서려고 했던 아버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서성인다. 똑부러지게 할 말을 하라고,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임하라고 당부했는데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 아버지다. 아들이 잘 해낼까?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까?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아들이 돌아올 때 비를 맞을 텐데. 이왕 늦어진 김에 아버지는 종화 씨의 면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을 바꾼다. 옆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똑바로 또 직장을 또 잡아야 되니까. 이 시대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이근영 씨도 자식들에게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누구 못지않은 진한 부정이 있다. 막내 아들 종화에게는 그것이 더하다. 가난하고 자식 많은 집 마지로 태어나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 어느새 3남매의 아버지가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도 모았다. 전형적인 우리 아버지들처럼. 우리 이제 그 세대들이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너무 어렵게 좀 안 했으면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꾸 이 뭐 여유가 있으면 있는 것만큼 자식들한테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시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풍조가 조금은 있죠. 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근영 씨. 환갑을 넘긴 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다. 자동차 운전학원 사장님이었던 그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콜밴 기사.
할인 매장에서 손님을 태워 집까지 모셔다 주면 한 번에 3-4천 원 가량의 요금을 받는다. 그렇게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버는 돈이 고작해야 6-7만 원 선.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일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집에서 있을 막내 아들. 지난번 면접 결과가 궁금해 전화를 걸었는데 낙방이다. 기분이 좀 착잡한데? 좀 됐으면 하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버지는 속상한 표정을 애써 감춘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 발길을 옮겨보지만 오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사실은 남은 기간도 굉장히 많은 노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그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도 해놔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부담스럽게 노후를 맞이할 거고 어쩌면 두 세대가 결코는 행복하지 않은 그리고 이전에 꿈꾸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자식이 곁에 머물 수 없는 게 부모의 숙명. 김상진 씨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10시가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딸 때문에 벌써부터 아버지는 노심초사다. 그 시각 별 하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연애 얘기.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에 온통 정신이 쏙 빠져 아버지의 전화가 온 것도 몰랐다.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버지는 연락이 안 되는 딸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산도 안 가져간 딸이 비라도 맞으면 어쩌나. 마을버스 막차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집에 오려고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드는 걸 억누르며 아버지는 하염없이 딸을 기다리고 섰다. 내리던 비도 그치고 자정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별 하나는 집으로 향한다. 아버지의 지극정성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때문에 일부러 친구들이 자신의 집 근처까지 와주었던 건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다.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니? 아빠 늦는다 했잖아. 아 늦어도 지금 시계가 몇 시냐고. 아빠 때문에 친구들도 못 보고 왔는데. 시계가 지금 12시 반이잖아. 내가 맨날 늦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늦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고 계속 그러면. 아니 지금 잠이 오냐고. 아니 그럼 자면 되지 무슨 내 나쁜 짓 하러 다니나? 아 니도 그러면은 결혼해서 애기 한번 낳아봐라. 어? 잠이 오나? 난 아직 애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그 마음 모르니까 그렇지. 아빠는 아빠 일이 있으면서 그거 일을 하면 되지 꼭 나한테만 매달리고 그럼 아빠도 힘들다며. 그러면 약속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불만 있나? 딸을 보자 걱정했던 것이 화로 터져나오는 아버지. 아쉬워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달려온 딸도 마음이 그리 좋지 않다. 아버지가 이제는 좀 자신에 대한 집착을 거둬줬으면 싶다. 그게 섭섭해?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데. 내가 그럼 맨날 아빠한테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게 이상한 거야. 한꺼번에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는 딸과 그것이 하염없이 서운한 아버지. 오늘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다. 아 나도 이제 뭔가 이제 내가 내 삶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막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은 밥벌이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저도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아빠가 다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떨 땐 고마운데 그게 많이 저한테 막 이렇게 좀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그저 사랑하고 아끼는 것뿐인데 딸이 이 정도로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줄 몰랐다.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다. 서운하다.
그리고 또 막막하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글쎄요, 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 애인이 생길 거고 또 애인이 생기면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마음으로 봐서는 결혼을 해도 아마 간섭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품 안에 품었다가 놔줘야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떼어내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 스스로가 그야말로 헬리콥터처럼 자녀 삶을 빙빙 도는 거 이거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그거를 단호하게 마음 먹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4월의 푸르른 봄날. 봄보다 더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입대를 한다. 철없는 아이로만 여겼던 아들이 벌써 군대를 간다니 부모들은 실감이 나질 않는다. 아들들이 하나둘 부모의 곁을 떠난다. 헤어짐은 서글프고 보내는 마음은 걱정스럽다. 다시 붙잡고만 싶다. 같이 붙어 있다가 갑자기 헤어지니까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네요. 안 울려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 아들. 막내도 보내셨어요? 제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든 자식 하나 잘 되면 그만인 것이 바로 부모라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자식을 품 안에 둘 수는 없다. 젖을 떼고 걸음마를 익힌 순간부터 자식들이 배웠던 모든 것은 혼자서 살아가기를 위한 연습이 아니었던가. 새끼 캥거루는 6개월이 되면 어미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헬리콥터도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제 머물 곳에서 비행을 멈춘다. 많은 부모들이 묻는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거냐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고. 그렇다면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과연 당신의 아이는 지금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신은 지금 사자 새끼를 캥거루처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